겨울이 네 번째 찾아온 요양원 302호실. 김재호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이 꼭 자신의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매일같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민수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뛰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희망마저 바래게 만들었으니까요. 간병인 은영 씨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2살의 은영 씨는 이 요양원에서 가장 친절한 간병인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대했지만 재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은영 씨, 혹시 오늘 면회 온 사람 명단에 우리 아들 이름이 있었나요? 은영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매일 받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오늘은 없으셨어요. 아마 해외에 계셔서 바쁘신가 봐요.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외에서 바쁘다는 말. 그것은 은영 씨가 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변명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김민수 씨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달 요양비가 입금되는 것으로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죠. 3년이면 충분히 바쁠 수 있지. 사람이 그렇게 바쁠 수가 있나? 차라리 죽었다고 하면 내가 덜 원망할 텐데. 재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노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재호는 301호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가족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 아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녀석 또 키가 컸네. 할아버지보다 커졌구나. 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보세요. 재호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는 모습.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어린 민수가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수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마지막 해였죠. 행복해 보이는 새 가족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민수가 2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재호는 혼자서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잘 키워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도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오직 민수만을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복이 없어서 사촌 형의 것을 물려받아 입혔는데 민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왜 맨날 늦게 오세요? 친구들은 아버지랑 축구도 하는데. 민수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 너희가 공부할 수 있잖아. 조금만 참아. 나중에 아버지가 은퇴하면 매일 같이 놀아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민수가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대부분 놓쳤습니다.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일을 핑계로 가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후회로 남았습니다. 사진첩의 마지막 장에는 민수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이렇게 말했었죠. 아버지,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는 취업과 동시에 해외로 떠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식당에서 재우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이 자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제 또 왔다 갔어. 내가 좋아하는 떡을 해왔더라고. 아이고 좋으시겠네. 우리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산책시켜줘요. 재우는 묵묵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원장님.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한테서 연락 같은 거 없었습니까? 원장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사실 몇 달 전에 아드님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재호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아드님께서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중동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많이 다치셨는지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도 꼭 돌아오겠다고 아버님께 그렇게 전해달라고. 재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요? 우리 민수가 다쳤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요. 치료 잘 받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장이 떠난 후 재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을 원망하며 보낸 시간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박순자가 재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75살의 순자는 이 요양원에서 재호의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재호 씨,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재호 할아버지는 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순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재호 씨, 아드님이 중동에 간 이유를 아세요? 돈 벌러 간 거 아닙니까? 한국보다 월급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위험한 중동 건설 현장일까요? 아드님 같은 엔지니어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텐데요. 재호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한 우수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굳이 위험한 해외 현장에 갈 이유가 없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재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가 걱정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죠. 은영 씨,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게 맞습니까?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하지. 왜 숨기는 거요? 설마 내가 짐이 될까봐 그러는 건가? 은영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무슨 사랑이요?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게 사랑입니까? 재호 할아버지는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나 혼자 그 애를 키웠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그 보답입니까? 그날 밤 재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죽었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여보, 민수가 날 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날 버렸다고. 당신도 알잖아요. 민수가 얼마나 효자인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오? 나는 이제 기다릴 힘도 없소.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 자주 못 찾아뵀잖아요. 일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때 부모님도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민수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재호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민수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일까요? 일주일 후 어느 오후 재호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지만 재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은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재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아,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에는 큰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고 많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냐? 재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어서. 재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깊게 패인 상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너 어디가 다친 거냐?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민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서류에는 지난 3년간 민수가 중동에서 일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가장 위험한 건설 현장들을 전전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버지 수술 비용이에요. 수술? 무슨 수술? 그때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정기 검진에서 어르신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신데 비용이 워낙 비싸서 아드님께서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버지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동으로 갔죠. 위험한 현장이었지만 수당이 샜거든요. 위험 수당, 오지 수당, 야간 수당. 모든 걸 다 받으며 일했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재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들었습니다. 처음 중동에 도착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이 전쟁터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싶었어요. 그만 말해. 내가 다 잘못했다. 널 의심하고 원망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죠. 연락이라도 자주 드렸어야 했는데. 6개월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철골이 무너져서.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동료 2명은 목숨을 잃었거든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전화 한 통 못 드린 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찾아뵐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봐.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꽉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바보 녀석.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저 공부시키시고. 저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민수는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쓴 편지예요. 매일 하나씩 썼는데 차마 보낼 용기가 없었어요.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생각납니다. 병원 밥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먹던 그 시간이 그리워서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제 그릇에 고기를 더 넣어주시던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정신이 흐릿한 중에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고 간호사가 전해주더군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신가 봅니다. 재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점여왔습니다. 은영 씨와 순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버지를 위해 그런 희생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재호는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널 의심했어. 너를 원망했어. 내 아들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왜 죄송해 하세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민수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지시면 집으로 모실게요. 제가 이번에 한국지사로 발령받았거든요. 더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재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이제 중동 안 가도 되는 거냐? 네, 이제 아버지 곁에서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못 지킨 약속, 기억하세요? 매일 같이 놀아주겠다던 약속. 이제 제가 그 약속 지킬게요. 매일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부자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3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은영 씨와 순자도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제가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 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 만난 간호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다쳤을 때 간호해준 사람이죠. 아버지께 손자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3개월이거든요. 재호는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네,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질 거예요. 한 달 후, 재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집으로 가시죠. 정말 괜찮겠니?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 모셔야죠. 아, 그리고 집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할게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 늦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재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란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을 만나다니.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민수 씨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런데 몸은 괜찮니? 임신했다고 들었는데. 네, 아버님. 벌써 5개월이 되었어요. 태동도 느껴져요. 아버님 손자예요. 재호는 며느리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새 생명의 움직임에 할아버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재호는 민수와 함께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재호 씨.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드님하고 같이 오시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순자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셔서. 에이, 별 말씀을요. 저도 재호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은영 씨도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죠? 그래요, 은영 씨. 은영 씨도 정말 고마웠어요. 3년 동안 딸처럼 돌봐줘서. 은영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원장도 나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떠나시니 정말 기쁩니다. 가끔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원장님. 여기도 이제는 제게 특별한 곳이 되었으니까요. 기다림을 배운 곳,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곳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재호 할아버지는 민수네 집 거실에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6달이 된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면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재윤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지? 그래, 그래.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재윤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뭘 감사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손자도 보고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민수야, 넌 정말 복받은 놈이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호는 이 평범한 아침 식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요양원에서 혼자 먹던 식사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요양원 봉사활동 같이 가실래요? 순자 할머니도 뵙고요. 그래야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잘 아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구나.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 민수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사랑은 때로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찾아가게 되어 있더구나. 재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온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겨울처럼 차갑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오해와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 민수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손자 재윤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순간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란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이제는 감사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재호는 손자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